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에서 3%대로 최대 5억 원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유홈이 올해 마지막 사전 청약에 나섭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 공급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원활한 용지 매각을 위해 사업성을 높이면서 공공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했고 공고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 거기에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까지 정말 이 매서운 겨울바람만큼 힘든 2023년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올해는 정말 다른 해보다 유독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서민 경제를 핥고 지나간 많은 요인들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4년의 경제 상황은 좀 더 나아질까요? 또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좀 더 나아질까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2023년 남은 시간도 그리고 2024년 새해에도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 방송이 오늘입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내년 방송이 되겠죠. 돌아보면은 23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변화가 있었죠. 제가 22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22년도 하반기에 넘어가면서 23년도 초반이나 22년도 하반 끝자락에서는 아마 반등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반등은 반등이지 지속적인 상승은 아니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반등은 이제 끝이 났고 다시 하락으로, 제가 2차 하락이라는 얘기도 수개월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차 하락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이 2차 하락이 내년 상반기 우리 부동산 시장을 전체를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실 텐데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구입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할 확률이 가장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그 차익형 부동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나 재개발 시장은 힘든 만큼 그 반대로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그만큼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편안한 1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주최하는 어떤 세미나에 많이 오시고 또 방송도 많이 보시고 SNS를 통해서도 많이 보시고 하셔서 내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자산 운용 잘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끝까지 잘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2023년 한 해 동안 또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보고 또 연말이 다가와서는 24년에 대한 전망 이야기도 참 많이 다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이제 정말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그 안에서 나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무료 세미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동규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네, 이런 세미나를 지금까지 겪어보면은 미리 오셔서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상의를 통해서 자산을 운영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일이 닥치고 옵니다. 터지고 나서 오죠. 터지고 나서 오면은 제가 그 일을 수습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세미나를 미리 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역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아파트 주택 시장, 이런 주택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져갈 거냐,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이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주택 시장은, 아파트 시장은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그 흐름으로 한번 전환이 되면은 그 전환된 힘이 상당 부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올라가는 기간이 이게 1년에서 2년이 아닙니다. 통상 우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 보면 거의 약 7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올랐다가 약 7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내렸다가 약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올랐다가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도중에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도 올라갈 때, 이럴 때, 내릴 때, 내려오면서는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이럴 때, 오를 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리막 길을 이미 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한다고 해서 그 짧은 반등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계신다면은 올 한 해, 작년 제가 아파트 매수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을 상당 부분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이 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는 내년 한 해 동안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을 하셔야 거기에 따라서 자산 운용을 하는데 가장 큰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내년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아파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는요 당연히 받겠죠. 분명히 상고하저라고 할까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금리라는 문제가 또한 우리가 가장 현재 대두되어 있는, 이거는 경제와 같이 같은 흐름을 갖고 있는 건데, 이러한 금리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내년에는 금리가 조금 내려오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해서 일시적인 어떤 반등의 어떤 모티브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에 견인한다고 보시면 절대 안 된다. 거기에 미국 대선, 지금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도전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분위기처럼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전체의 세계적인 무역 전쟁 관세가 거의 지금 수준보다 9% 이상 높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가 어떤 경제, 어떤 형태의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휘말릴지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전쟁, 이러한 전쟁 문제도 이런 경제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더불어져서 이런 전쟁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또 가장 변하고 있는 모습 중에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베이비들, 아기들이 안 낳고 있죠. 이런 아이들이 인구 감소에 따라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결정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아무리 방향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자들이죠. 그런 투자자들이 잘못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면 결과가 좋지 않겠죠. 그런 잘못된 형태를 되짚어보고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24년 부동산 전망과 우리 그 투자 방향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매주 금요일 날, 내일 또 토요일 날, 모레 매주 되니까요. 미리미리 다음 주 끝까지도 예약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무료 세미나인 만큼 오셔서 잘 듣고 여러분 자산 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2023년 12월 29일 그리고 30일 이렇게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보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군포에 집이 하나 있는데요. 네, 2년 전에 샀습니다. 네, 내놓았길래 좀 산 것 같고 좀 불안하거든요. 네. 지금 현 시세가 어떻게 갖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라나 하고 전화 연결 좀 해봤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군포에 어떤 집을 좀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금포역에 이편한 세상이거든요. 군포역이에요. 예, 네,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신 상황이세요? 예, 저는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예. 봐도 될 것 같은데 예. 2년 전에 군포역 근처에 있는 이편한 세상 맞을까요? 예, 네, 군포역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고 너무 좀 꼭지에 산 게 아닌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한번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군포 1호선 군포역 맞나요? 예, 1호선 군포역 이로성인 것 같. 예, 예? 정확한 맞- 이름이 뭐죠? 예. 정확한 아파트 이름요? 이편한 세상 이편한 세상이 43 아니 43평짜리. 이편한 세상이요. 예. 군포역 앞쪽에는 예. 신삼본 이편한 세상도 있고 예. 또 대림 이편한 세상도 있고 이편한 세상이 너무 많아요. 이름이 뭐죠? 이편한 세상 오색인가 이편한 세상만 하는데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런데- 지방에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예. 제가 상담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름 자체가 군포역은 확실해요? 예예. 여기 이쪽에 군포역도 있고 이걸 왜 구입하셨죠? 군포역은 1호선인데 예. 1호선 주변에는 예. 사실 거기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 건너편은 전부 공장지대고요. 예. 그리고 금정정. 지금 정확하게 그 이름을 모르면은 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 3번역 쪽도 뭐 그다음에 검정역 쪽도 있고요. 이게 많아요. 이편한 세상 뭐 에코 센트럴도 있고요. 아, 에코센터? 에코센터? 네, 지금 그때 한 번 사가지고 한 번만 가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게 에코 센터를 이거는 검정역 쪽이라는 데 있고요. 예. 또 3번에는 또 3번 이편한 세상 센트럴 파크라는 게 또 있고요. 예. 이게 1호선이냐 4호선이냐 이게 헷갈리시면 제가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예. 좋아요. 뭐가 됐든 한번 보죠. 예. 그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예. 이 아파트가 몇 평인가요? 43평입니다. 43평이군요. 예. 대충 이 아파트 지어진 지가 몇 년도부터 지어졌었어요?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아마? 10년.
예, 10년 정도면은 예,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예, 지금 그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정역 쪽에 있는 예, 예. 검정역 쪽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이편한 세상 검정역 에코 센터를 예, 이게 예.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이게 이렇게 그 아파트 이름을 모르시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뭐 보시죠. 예, 여기 몇 평을 갖고 계신가요? 43평이요. 아, 43평이시군요. 예, 언제 구입하셨어요? 2년 전에 2년 전이라고 하면은 21년도요? 21년도 하반기 이, 막 이- 내려막길 튼 것 같아요. 21년도에 구입하셨군요. 예, 그때 구입한 가격이 얼마죠? 11억 11억, 11억 5천만 원인가? 11억 5천 정도 되군요. 약 한 12억 정도 들어갔죠. 다 그렇군요.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근데 아마 예.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43평이 11억에서 보통 10억에서요. 예, 예, 12억 이게 예, 거의 최고 꼭지점이었었어요. 예, 최고 꼭지. 그렇게 지금 구입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일단 최고 꼭지점이에요. 예. 자, 우선 아파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살고 계시는 데는 어디신가요? 충남입니다. 충남이시군요. 예, 자, 충남이라는 곳에는 그 동네는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아파트가 많이 있나요? 아니 저는 손에 살고 없군요. 있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흐름이냐면은 아마 이걸 구입을 하셨을 때도 전부 다 아파트 사가지고 가격 올라간다 하고 친구도 올라가 투자해서 돈 벌었다 하고 하니까 기다리다 나도 하나 사자 그래고 샀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게 왜 제가 방금 드린 것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아파트는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1년, 2년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춤주춤 해도 다시 올라가고 또 주춤주춤 해도 또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한번 올라가면은 거의 6, 7년을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만 내려갈 것 같고 다시 반등을 해도 또 내려가고 반등을 해도 또 내려가고 그러면서 또 6, 7년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아파트는 1, 2년 만에 가격이 다시 확 오르고 1, 2년 만에 다시 꺾이고 이런 흐름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2014년을 저점으로 해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21년도가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때도 약 한 7년 정도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꺾이고 나서 지금 2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꺾이면서 축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반등했죠. 예, 그리고 다시 또 꺾이죠. 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미 이제 최고점에서 내리막길로는 접어선 거예요.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지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우리 이 시청자분님께서 등산을 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 올라갔다가 이제 산 꼭대기에서 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구입을 하시고 가만히 있다 보니 주르르 미끌려서 한 80%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내려왔다가 다시 약간 오르막 반등이 한 90만큼 올라갔는데 이건 다시 내려갈 거예요. 아, 그러면 등산을 생각하면은 이제는 내리막길이다. 그죠? 예, 예, 언제까지냐면은 평지의 산자락 끝자락까지 올 때까지 내리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 내리막 가운데도 어떤 데는 올라가면서 내려오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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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큰 틀에서는 지금은 너무 고점에서 샀고 내리막길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눈에는 이게 앞으로 2, 3년 가면 갈수록 가격은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간단해요. 제 방송이나 이런 제가 나오는 어떤 방송 같은 걸 자주 보셨으면 잘 알 텐데 한번 흐름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쉽게 반등은 되지 않는다. 내년은 이제 상반기는 이제 꺾였으니까 요 꺾인 게 몇 달 갈 거예요. 예. 그렇다가 다시 이제 중반기나 하반기 좀 접어들면 다시 반등을 할 거예요. 근데 그 23. 반등을 한다고 해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반등이 아니고 어쩌다 한 건 이루어져서 반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등을 해도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해요. 예. 아주 운 좋은 사람 몇 사람만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반등을 하겠지만 그 반등이 원래 가격을 넘어서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게 아니고 원래 가격의 수준대에서 밑으로 수준에서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너무나 쉽지만 아파트 흐름이 이미 내리막으로 꺾여 있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1, 2년, 2, 3년 만에 반등이 돼서 종전 가격을 넘어서서 올라가기는 어렵다. 순간순간적인 반등은 있어도 큰 틀에서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고로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마찬가지로 반등할 때 살짝 반등의 여지는 있지만 흐름은 내리막길이다. 고로 이거는 투자 목적으로는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벌써 매도했었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2021년도 그 시점에는 절대 제가 사지 말라고 절대 사지 말라고 엄청나게 못 사게 했던 그런 시기예요. 예. 예. 그렇게 시기를 한번 잘못하면은 이거는 흐름이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쉽지만 시청자분님은 이 아파트가 적어도 몇 년 안에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투자 상황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정도 말씀 드릴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을 처분하고 네. 다른 아파트로,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것은 어때요? 예. 갈아타는 거는 찬성인데 다른 아파트로는 절대 안 돼요. 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는 흐름이 있어서 예. 한번 내리막길 지금 전체가 아파트가 내리막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은 모든 아파트가 다 내리막길인 거예요. 예. 내 것만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예. 누가 더 빨리 가파르게 내려오느냐 완만하게 내려오느냐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같이 내리막길이에요. 예. 그런데 이 내리막길에서 팔아서 또 내리막길인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아, 그러니까 투자 방향은 이런 아파트나 재개발 같은 차익형 방향은 한동안 하시면 안 돼요. 예. 수익형 방향으로 하셨어야 돼요. 또 그 방향으로 해야만 되고 앞으로도. 예. 예. 이해 가시죠? 예. 좀 더 구체적인 거 예? 수익형이라면 어느 쪽으로요? 아니 어느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아파트를 구입을 할 때는 이 예. 아파트 사서 시세 차익이 언제 되면 나와서 그걸 팔아서 그렇게 돈을 벌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수익형이라는 거는 어느 쪽이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물건 사면 매달 어느 정도 나와서 요 정도면 월세만 받아도 수익률이 꽤 괜찮네. 아, 시세 차익은 크게 기대가 없어도 예, 예, 그런 형태의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예, 물건은 알았습니다.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추가적인 거는 꼭 저 힘들더라도 연차라도 저 세미나 한번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흐름상 이 아파트는 좀 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습니다.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계획 언제든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저희 아들이, 네, 이제 30대 초반인데, 네, 주택을 구매를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거기 입주를 하려고 했었다가 그게 안 돼서,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도시개발 진행이 뭐 80%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조금 지금 주택 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좀 길게 그거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네. 좀 손해가 가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네. 좀 그런 조언을 좀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아드님 대신 연락을 주신 건데 연락 잘 주셨습니다. 어디에 좀 주택을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거기 위치는 덕양구고요. 네, 고양시 그, 덕양구요. 예, 네, 스타필드 부근에 있는 주택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신 거죠? 네, 네, 네. 네, 네. 고양시 덕양구의 스타필드 근처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네. 원래는 거주하려고 했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투자 네. 목적으로 보유하게 된 건데 이걸 좀 네.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 시청자분님의 질문의 목적은 네. 다세대 주택을 하나 구입했는데 네. 얘가 도시개발이 되냐 안 되냐 또 되면은 이게 가져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도시개발이에요. 도시개발이 뭐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도시개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네. 얘기해서 도시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재개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네. 재개발은 현재 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서울 안에 있는 서울이 도시잖아요. 그거를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부수고 새롭게 그 지역만 개발하는 형태가 재개발이라면은 도시개발은 여기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지역을 도시로 기능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 네. 예, 지금 보면은 여기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그래서 요 그림이 돼 있죠. 네, 네. 자 이런 것들도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가 원흥역 쪽으로 해서 요 도로를 보면은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다 이렇게 이미 다 도시 계획이 다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네. 네. 다 이미 다 이렇게 끝났고, 그죠? 고양 지축 공공주택 요까지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스타필드 쪽에 단독주택이면 이쪽이거든요. 네. 이 뒤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첫째. 그다음에 이런 도시개발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도시개발은 왜 그렇게 안 될 것 같냐라고 얘기하면은 자 이런 도시는 사람들이 편하게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집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도시개발은 이 안에는 누군가는 토지를 갖고 있고 누군가는 뭐 옛날 집들도 갖고 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런 도시개발을 하는 주로 그래요. 민간이 할 수도 있지만 공공개발이라고 그러는데 공공이 우리가 민간이 아닌 공공측에서 이런 거 개발을 했었을 때는 토지 보상을 해주고 수용을 하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상하고 수용할 때 여기에 황무지처럼 별거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전체 보상하고 수용하더라도
쉽겠죠. 금액 얼마 안 주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시는 이쪽에 있는 물건 여기는 이미 그 동네가 전체가 다 다세대로 이미 개발이 됐어요. 네. 이 다세대를 공공이 돈을 다 줘가면서 보상을 시키고 거기를 다 때려 부수고 새롭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개발을 기대하고 샀다 하는 거는 뭔가 잘못 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창릉지구 안에 있는 뭘 샀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돼요. 이게. 네네.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더군다나 여기는 원래 숲속이고 산속이고 해서 또 더군다나 일종 주거 지역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높이도 못 올라가면 쾌적하게 거주하는 것이 목적이지. 원래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복잡하고 더러워야 돈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조용하고 쾌적한 데는 돈 안 올라가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 목적 자체가 이거를 구입했었을 때 야 이걸 사면은 도시개발이 돼서 나중에 우리 아파트 하나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는 것 자체가 잘못 접근했는 것 같아요. 아, 네.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미래 가치를 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네. 또 당장 미래 가치라는 게 1년, 3년, 5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길게 내다봐서 15년, 20년 뒤를 길게 내다본다면은 우리는 정말 인구 문제가 우리 주택 시장을 굉장히 짓누를 거예요. 인구가 주니까요. 네. 그랬었을 때는 더군다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도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장기적인으로 내다봤었을 때 얘기예요. 이게 네네. 그런 것까지 먼 미래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이 물건은 하루라도 좀 빨리 정리를 하시고 네네.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중심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도시개발을 기대하고 묻어두기에는 조금 아깝다 조언 드렸으니까 아드님과 잘 상의해보시고 매도 계획 후에 또 다른 투자 계획 생기신다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하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750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후 목적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피스텔 투자 지금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느 지역에 보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조금 빠져 있어서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오피스텔 투자가 괜찮은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조언 주실까요? 네,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가격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10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10년 전 가격이 그대로인 오피스텔은 찾아볼 수가 없죠. 다 올랐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는데 오피스텔은 사실 아파트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대체 상품?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많죠.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아파트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능력이 된다면 대다수는 다 가길 원하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아파트에 가기에는 내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여건상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가격 흐름보다 오피스텔의 가격 흐름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러는 만큼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피스텔 수요자예요. 수요자. 그래서 임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임대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구입을 해서 월세 수익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상품으로서는 아주 좋다는 뜻이죠. 특히 이 중에서도 원룸 또는 투룸 이렇게 있는 소형 오피스텔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은 가격 면에서도 부담스럽고 이거는 아파트하고는 조금 또 차이가 나고 우리가 얘기하는 1, 2인 가구의 1, 2인 가구가 폭등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앞으로도 늘 텐데 이 인원이 지금 현재도 63에서 67%가 1, 2인 가구인데 이 1, 2인 가구가 들어가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오피스텔이 원룸 투룸이죠. 그래서 원룸 투룸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는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흐름은 우리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왔는데 이런 아파트 흐름이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이런 오피스텔보다 훨씬 더 시세 차익을 많이 가져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아파트 위주로 재개발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런 하락 흐름을 가져갈 때는 이거는 자산 감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수익형으로 돌아간다면은 다른 사람은 자산 감소가 올 때 나는 자산이 정식되니까요. 훨씬 더 이익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흐름상 하향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오피스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무조건 맞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아파트를 정리하시고 수익형으로 돌아와라. 수익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3, 4년째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오피스텔이 주택 숫자 들어가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피스텔도 덩달아서 계속해서 뭐 모자라니까 오피스텔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 투기꾼이라고 할까요?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주택으로 집어넣었죠. 그런데 이제는 투기 수요를 막을 시기가 아니죠. 시대 흐름 자체가 아파트가 꺾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는 투기 수요가 아닌 아파트 꺾인 것에 따르는 월세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자,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가 꺾였었을 때 우리가 오피스텔로 가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그 대신 아파트 꼭지점이 지나버리면 못 팔죠.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그래서 아파트가 꼭지점 가기 전에 이 지점이 매도가 되고 매도 후에 그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간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 때 들어가 있는 주택 숫자도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입니다만은 2, 3년 정도 더 바라본다면 이건 오피스텔은 작은 거, 방 3개짜리 말고요. 방 2개 밑으로 주택 숫자에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제가 보는 눈에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렇게 주택 숫자에서 빠지게 된다면 그 빠진다는 소식 들리는 순간 지금처럼 오피스텔이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없어지겠죠. 순식간에 오피스텔 안 팔겠죠. 누가 팔겠습니까? 저도 오피스텔 갖고 있습니다만은 오피스텔 주택 숫자에서 빠진다. 안 팔아요. 팔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자 주시는 분은 나름대로 뭐 요거 한 분야만 가지고 노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은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서울 역세권 중심에 원룸, 투룸 같은 소형의 깨끗하고 관리 잘 되는 가격이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오피스텔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절대 투자 실패란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찬성 의견 드리면서 어떤 오피스텔을 매수해야 하는지까지 조언 드렸으니까 이제는 그 조건에 맞는 오피스텔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선택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검증 한번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71번 그리고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2차례 진행되는데요. 대표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가 아까 설명한 듯이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세계 경제는 제가 봤을 때는 24년도예요. 내년은 뭐 상고하죠? 뭐 이렇게 저는 좀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상반기는 그나마 경기가 조금 괜찮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기가 아마 나빠질 것 같다. 그 이야기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는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가장 큰 걱정거리가 또 우리는 미국 대선입니다. 이러한 미국 대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엄청나게 크죠. 이게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온다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정말 큰 충격이 와닿을 수 있다. 물론 내년 하반기입니다. 여기는 하반기에 미국의 어떤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들어와서 어떤 경제 정책을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압박 수위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투자 심리는 정말 어려워질 가능성도 굉장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개인 나라로 보면은 누가 뭐래도 이제는 우리가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와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저 멀리 와 있다는 게 뭐냐면은 정확한 그 시기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파트 가격은 절대 오를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와 있죠. 이 인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천하 없어도 이런 인구가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그런 아파트 지금 현재 있는 주택 숫자 이거는 무의미하죠. 일본처럼 공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일본의 공실률 자체가 주택이 약 한 14%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약 한 7% 내외 되는 걸로 아는데 자, 이러한 미국도 지금 한 10% 된다고 하는데 이런 공실이 높아지면 어디가 공실이 높아지겠습니까? 적어도 대도시 주변 변두리 중심으로 높아지겠죠. 높아지면서 대도시는 가격 전체를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올 것 같다. 오는데 정확하게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몇 년 안에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구조로 보면은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저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저것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차라리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돌아선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부동산 시장은 절대 오르지 못하는 시점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려갈 거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반등은 있을 거예요. 약간 반등이라도 반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투자 방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잘 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내년에는 누가 뭐래도 그것이 금융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금리입니다. 금리. 내년에는 세계 경제에서 금리 인하 흐름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그래서 아파트는 상반기에는 좀 하락으로 갈 것이고 하반기쯤에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미국으로 봤었을 때는 내년 경기가 상반기는 오히려 좋고 하반기 낮은 만큼 하반기에 접근할수록 3, 4차례 정도의 서너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한국으로 보면은 내년에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서 역시
우리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전 세계는 금리 인하 흐름이 가는데 적어도 내년에 약 한 중반기부터 하반기로 가면서 인하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 만약에 인하가 됐었을 때는 이와 발맞춰서 아파트 시장도 반등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러나 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이 금리 인하가 제로 금리로 가고 마이너스 금리로 가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21년도 가격을 넘어서서 원래 가격을 넘어서서 다시 더 위로 올라가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라는 사실, 이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우리 40대 인구가 800만 명 이하로 줄었답니다. 우리 90년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40대 인구가 400만이 안 되었었어요. 그동안에 한 50%, 60%가 늘었죠. 그러는 것이 다시 떨어진다. 이거는 왜요? 향후 아파트 수에도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거는 인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눈에 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보면은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있죠. 그것처럼 젖어 있으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그런 흐름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나 한동안은 집값은 떨어진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죠. 벌써 3, 4년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아파트 사지 마라. 앞으로 아파트 떨어집니다. 지금도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설사 일시 반등을 해도 그거는 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 아파트, 소위 말해서 엄마 아파트, 반포자이, 아크로리버 이런 아파트들 중심마저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글쎄 적어도 작년 저점 찍었는 부근까지는 가겠죠. 적어도. 그 정도에서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텐데 문제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고 싶지만 살려는 수요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등을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 무드에 있었을 때는 팔려는 사람들이 내 마음껏 팔 수 있지만 이러한 내렸다가 반등하는 흐름에서는 절대 매수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의 투자 개념을 이제는 바꿔 나가야 된다. 반대로 하루아침에 아파트 버려라 이 뜻이 아니에요. 계속 세계 흐름에 발맞춰서 머리를 굴려야 되고 남들이 피하는 것 중에 아주 저평가된 상품들 위주로 수익형 상품 위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투자 개념을 어떻게 좀 바꿔야 하고 남들은 어떤 투자에 지금 눈여겨보고 있지 않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바로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무료 세미나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마십시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세미나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리 예약을 해 주시고요. 세미나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2024년 새해를 정말 며칠 남겨두지 않은 12월 29일, 30일 이렇게 두 차례 진행되는 이번 주 무료 세미나입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4년의 부동산 시장의 향방 어떻게 흘러나갈 것인지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고 또 그 상황에 맞춰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어떤 부동산에 관심 가져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